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시나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치질 위험을 46% 높이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화장실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나요? 대부분 1-2분이라고 답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체류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분 이상 앉아 있기도 하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기에 앉아 있을 때 항문 주변의 혈관들은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2-3분 이내에 끝나야 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문 주변 혈관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앉아있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의 치질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6%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항문 주변 압력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배변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리듬도 깨지게 되죠. 치질은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질병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의 초기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배변 시 출혈입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기물이 빨갛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변비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항문 주변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변 후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때 가려움이 심해지죠. 세 번째는 통증인데 초기에는 앉을 때나 배변할 때만 아프다가 점차 지속적인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 1-2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4단계까지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혈전성 치질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변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럼 변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때는 과감히 일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앉아서 힘을 주는 것보다는 잠시 나왔다가 다시 변이가 느껴질 때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책이나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오로지 배변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바구니를 두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넣고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2-3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변이를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생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는 몸에서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변기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만약 키가 작으시다면 발받침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질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쉬워지고 항문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25-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야채 반찬 3-4가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드리면 고구마, 단호박,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류가 좋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훌륭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자두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치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배변할 때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무작정 힘을 주기보다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복압을 가하세요.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좌욕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10-15분 정도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특히 치질 초기 증상이 있으실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좌욕 전용 기구를 사실 필요는 없고 깨끗한 대야에 물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 것. 이 하나만 실천해도 치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둘째, 비데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데는 좋지만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항문 주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회, 3분 이내로 사용하시고 온도는 미지근하게 설정하세요. 셋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지속적인 출혈, 심한 통증, 항문에서 무엇인가 나온 느낌이 들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대장학문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끄럽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넷째, 변비약이나 치질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세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질은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변비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